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남편 덕이 있는 사주 관의 유무를 위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정관이 인수나 재성, 상신이 잘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어떤지를 봤고요. 또 두 번째 편에서는 주로 상관이 정관을 볼 때,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인식은 상관 경관하면 조금 관의 덕이 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른 구성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거죠. 예, 그게 단식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예, 그게 뭐 처음에 배울 때는 어쩔 수가 없는데 물론 그것도 공부죠. 예,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하는 단식 판단 중에 하나는 일주입니다. 일주론. 그러니까 내가 신의 일주면 어떻고 갑오 일주면 어떻고 이런 경향이 있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예,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죠. 저도 경금일간이고 한데 그 경금의 특성을 많이 보입니다. 예. 그건 그거고 이제 다른 나머지 지금 이거 빼면 하나 둘 셋 넷 6개잖아요. 이거와의 관계를 봐야 정확한 사주를 알 수 있다. 자, 서론이 길면 안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무관사주 여자들의 남편 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결혼 운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혼할 수 있을까요? 라는 영상에서 간단히 무관사주들 여자들로 얘기를 드렸는데요. 자, 일단은요, 여자분이 관이 없다, 사주에. 무관이다, 정관이다, 편관이다, 찾아볼 수가 없다. 자, 그런 경우에 결혼을 할 수 있느냐? 합니다. 예, 해요. 바람둥이도 많아요. 무관 여자분들이요, 관을 갈망하거든요, 보면.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많이 만나고 다니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오히려 남자 덕이 많다고 보일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 남자 저 남자 중에서는 좀 괜찮은 남자부터 별 볼 일 없는 남자까지 쫙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관 여자분들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이 원명 사주가 잘 구성이 되어 있는 무관 여자분들은 능력이 좋다고 했잖아요. 예, 본인의 능력, 머리도 좋고 일도 잘하고 가정 일도 잘 할 수 있고 살림도 잘 할 수 있고 밖에서도 일 잘하고 인정받는 여자분들이 무관이면요, 결혼을 하는데 이제 본인이 더 능력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 남자가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무관 여자들이. 남편이 좀 나보다 잘나거나 좀 최소한 동등해야 뭔가 이제 같이 대화도 하고 같이 그럴 맛이 나는데 조금 남자가 약간 떨어지는 거죠, 본인보다. 그러면은 이제 항상 남자가 있어도 남편이 있어도 외롭다고 느낍니다. 예. 특히 일간이 여기 일지가 뭐에 따라 또 다른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만약에 이 사주가 조금 덜 좋다고 하면, 예, 무관인데 좀 덜 좋은 여자분들은 본인이 가장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한 달에 한 300 벌면 자기가 본인이 더 이제 많이 벌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여자가 더 능력이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관 여자분들은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요, 남편 덕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요즘엔 세대가 그렇잖아요. 남자한테 의지만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많이 바뀐 지 오래됐죠. 본인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네, 오히려 예전에는 트로피 와이프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오히려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여자가 예를 들어서요, 의사나 전문직이다, 변호사다, 그래서 돈도 잘 벌고, 요즘에는 또 그런 공부 잘 하셨던 분들이 보면요,
집안도 좋아요. 그리고 인물도 괜찮습니다. 예, 아주 그 몇십 년 전 얘기를 여기 적용시키면 안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본인이 뭐 괜찮고 하니까 뭐 남편이 있으면 그 구색은 맞추는 거잖아요. 남편이 그냥 아빠 역할을 하던지 뭐 집에 좀 내가 좀 집안일을 소홀히 할 수 있으니 바쁘니까 네가 좀 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해라. 자, 그런 식으로 그 부부 사이가 좋아요. 또 그런 분들이. 예. 그래서 이제 이론은 뭐 똑같이 맞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이제 해석을 좀 그 상황에 맞게 현재의 상황에 맞게 좀 해석을 잘 할 수 있는 능력도 되게 좀 상담할 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또 설이 길었는데 무관 여자가 남편 덕이 남자 덕이 있으려면요 어떻게 써요? 대세운에서 올 거잖아요. 대운으로 뭐 20년, 세운으로 2년 이런 식으로 또 월도 있고요. 결혼을 할 때 보면요, 무관 여자들은 보면요, 관이 올 때, 그리고 그 관 2년 앞뒤로, 그 전이든 후든 상관없어요. 앞뒤로 인수나 재가 와야 돼요. 예, 그러면 특히 인수, 그러니까 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오면 그런 분을 결혼을 합니다. 그때. 예. 자, 그래서 그 무관, 내가 비록 무관이지만 관이 온다면 난 준비가 되어 있다. 관에 그걸 받을 수 있는, 관을 내가 적절히 활용하고 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여자분들이 남자 덕에 더 많겠죠, 당연히. 그래서 일단 무슨 격이든 간에 사주가 구성이 좋으면요, 성격 사주면요, 결혼합니다. 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은 당연히 관의 사랑을 받는 건 뭐죠? 인수죠. 관의 사랑이라는 건요, 그 관을 받아들일 준비를 말해요. 예. 이런 거죠, 이런 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이 인수가 이렇게 그 사주에 뭐 여기서도 상관없어요. 뭐 격에도 상관없고. 자, 인수가 있다는 거는 일단 관인 상생이 될, 살인 상생이 될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주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뭐 결혼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인수가 너무 많다. 무관인데 인수가 너무 많다. 그러면요, 오히려 결혼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뭐 하긴 하죠. 근데 좀 남자가 별 볼일 없다 그랬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인수 많으면요, 인다관설, 그러니까 관을 설기를 극심하게 시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경우는 오히려 이제 이 자체만 봐도 지금 사주가 안 좋은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단순히 인수만 많아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인수 혼잡에다가 인수 태왕이거든요. 자,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일간까지 강하면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격국 자체도 좋아야 돼요. 왜? 그거 기본 조건이고, 그 다음에 격국이 안 좋아도 이렇게 가벼운 인수가 있다면 관인상생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관을 생해주는 게 뭐죠? 재성이죠, 재성. 예. 이것도 저번에 결혼운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랑 다 반복되는 거예요. 자, 재가 있어야 무관이라도 관운이 오면 재생관을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겠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무재사주보다는 이렇게 재가 하나라도 있는 게 그나마 관이 오면 기회가 있다는 거죠. 무재사주, 그 여자분들 무재사주가 여러모로 좀 걱정거리가 많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요즘은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이 모든 사회 트렌드 자체가 기승전제로 돼서 그래요. 기승전제. 그러니까 그 남자 돈 있어? 그 시댁 돈 많아? 능력 있어? 다 이게, 그러니까 본인도 뭐 여자분들도 요즘 그런 걸 따지지만,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다는 거는 그 결혼도 사랑이 아니라 현실 위주로 많이 간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무죄사주들은 특히 인수가 많고 재가 없거나 그러면은 현실적인 눈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맨날 사랑 타령만 하고 있는 거죠. 예, 뭐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뭐 돈이 없어도 내가 사랑하면은 뭐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느니 뭐 어? 내가 먹여 살릴 수 있다느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내가 괜찮으니까. 그 인수가 많은 사람들은요 또 머리도 좋고 능력이 있어요 또 나름. 예. 그러니까 돈 필요 없다. 뭐 사랑만 있으면 된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무리한 그런 상상을 하는데 무죄만 더 심각하다는 거죠. 예. 자 어쨌든 제가 그냥 쉽게 설명하려고 그렇게 비유를 든 거예요. 예. 뭐 실제 그렇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제가 있어야 무관사주라도 제나 아까 인수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재생관을 하든 뭐 관인생을 하든 살인상생을 하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는 이제 관의 힘을 너무 빼니까 많으면 안 좋다고 했지만 쟤는 약간 달라요. 쟤는 조금 더 있어도 예, 괜찮습니다. 그 대신 일간은 강해야겠죠. 아까 인수는 일간이 강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그 재성이 이제 있으면 일간이 강해야. 그러니까 그 식재관 중에 재성이 제일 일간의 힘을 많이 빼요. 그렇잖아요. 예. 자 보세요. 식상은 일간이 가만히 있어도 지들이 와서 설기를 막 해가요. 힘을 다 빼갑니다. 걔네들은. 예. 그리고 관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와서 나를 극하는 거예요. 나를 통제하고 제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간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재 같은 경우는요. 걔네 둘하고는 달라요. 성격이. 내가 가서 일구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이 재를 쟁취를 해와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극을 줘야 되는 거고 돈 벌어 와야 되면 나가야 되잖아요. 일단 뭐 집에서 코인을 해도 뭐를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성에 되게 일간의 힘을 많이 뺍니다. 사실 식재관 중에. 자 그래서 또 새끼를 했는데 재가 좋거나 인이 좋으면 무관 여자라도 결혼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또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업주부도 잘 나가는 남편도 뭐 괜찮고 애들도 괜찮고 집안 뭐 친정도 괜찮고 본인도 괜찮고 이런 분들이 식신생제나 상관생제 사주 많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뭐 특별히 막 돈을 벌거나 그런 뭐 집에서 막 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내조를 잘하고 아이들 잘 키우고 잘 행복하게 잘 사시는 분들이 식신생제나 상관생제 사주가 많이 있습니다. 또 제가 상신이나 용신이 될 수 있는 사주가 뭐가 있죠? 록겁격 있잖아요. 제가 록겁격이 그때 너무 이게 비겁으로 신강하면은 결혼운이 약하다고 했잖아요. 예. 좀 덜 신강하신 분들 있어요. 록겁격 중에서도. 예, 그럴 수 있죠. 자, 그런 분들도 역시 제가 용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튼튼하면 이렇게나 이렇게 하면은 역시 또 관이 오면 재생관하면 뭐 엄청 좋죠. 그 해에는. 이런 경우는 인수보다는 관이 더 낫겠네요. 예. 인수 오면은 네. 당연히 재극긴 하니까 안 좋죠. 자 그래서 제가 상신 용신인 무관사주도 남편 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인수가 상신이 되는 그 성격 사주들인데 무관이다. 그러면은 그분도 남편 덕이 있습니다. 인수가 그 상신이 되는 사주들이 꽤 많죠. 상관패인, 그렇죠? 상관격인데 인수를 쓰는 상관패인 사주들, 저 좋다고 그랬죠, 그거. 그 다음에 제격패인 많이 있죠. 제격인데 이제 제로 태어났는데 인수를 써서 머리를 써서 자격증을 써서 돈을 버는 뭐 일을 하는 그런 사주들을 제격패인이라고 하는데 많아요. 예, 그런 그 사주가 잘 되어 있으면 성격 사주면 남편 덕 있습니다. 무관이라도. 자 마지막으로 당연히 일시지가 형충 원진이 안 돼 있어야 무관이라도 좋겠죠. 아니 관도 없는데 여기 일시지에 형충 원진 돼 있어 봐요. 안 좋죠. 그러니까 이게 잘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는 이것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 받은 적 있습니다.
음, 형이나 충이나 원진이 엄청나게 수가 많은데, 그렇죠? 축수미, 뭐, 인사신, 뭐, 그 다음에 뭐, 자묘형, 뭐, 자자, 유유해, 뭐, 그런 자형, 뭐, 엄청 많은데, 그거를 다, 여기 그러면은, 예를 들면 여기 일시제, 형충 원진이 안 돼 있는 사주는 없겠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저도 처음엔 그런 딜레마에 빠졌었어요. 사실은. 예, 그 맞습니다. 그 말이. 자, 그런데 이건 제가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무슨 얘기냐면 그거는 여기 합으로 그 형충 원진이 해소가 안 됐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당연히 그 말이 맞죠. 뭐 웬만하면 다 여기 형충 돼요. 이게 4개뿐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러는 사주들을 다 뭐 부부연이 약하다, 뭐 남편 덕이 없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이론은 이론이 아닌 거죠. 아무 의미가 없죠. 예. 사실은 그 말 안에는 그 합으로 해소가 안 돼 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당연해서 제가 이제 그걸 빼먹었는데 이런 거죠. 이런 거. 제가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진술충이 돼 있더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시지 형충이니까 안 좋겠네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거 해소된 거예요. 이런 게 없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신자진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호술 하잖아요. 인호술. 물론 반합이지만 반합도 삼합처럼 강하다고 했죠. 자, 이럴 때는 이 충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언제 얘기했냐면은 격 잡는 법에서 했나요? 합이 충을 푼다. 그랬죠. 제일 강하게 충을 푸는 거는 뭐라고 그랬죠? 육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뭐 이렇게 되면 더 좋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또 두 번째 기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이거보다 더 복잡해요. 여기 또 뭐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지지형충 합에 대해서 제가 다시 영상을 올릴 거고요. 자, 어쨌든 그 무관사주라도 이 사주 구성이 좋으면 결혼할 수 있고 남자 덕도 있고, 그런데 그 사주 구성이 좋다는 거에는 그 재 또는 인이 있어야 되고 일시지 형충이 좀 덜 돼 있는 사주가 좋다. 제가 아는 분은 무관이고 사주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여기도 형충 있는데 결혼해서 잘 사시는데요. 그런 분들도 많아요. 제 주변에도 많아요. 그런 분들이. 저희는 이제 그렇게 드문 케이스로 공부를 하면요. 공부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뭐 10건의 케이스 중에 7, 8건이 맞는 거를 위주로 공부를 해야 이론이 되는 거지. 자꾸 예외적인 거 위주로 가면요. 뭐 기준을 잡을 수가 없죠. 자, 그거는 뭐 다 아시는 얘기일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그 무관사주라도 무관사주 여자도 결혼할 수 있고 남편 덕도 좋은 분 많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관사주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그게 문제예요. 뭐 남편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남편이 있어도 외로울 수가 있고 그 경우가 더 힘들다는 거. 그래서 좀 바람 피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분은 남편 하나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대화도 잘 안 되고, 뭐, 돈도 나보다 잘 못 벌고, 뭔가 좀 속이 터지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좀 충족을 시켜주려면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도덕적으로, 이 무관사주들이 보면요, 무대뽀가 아니에요. 무관사주들이 오히려 굉장히 소심합니다. 어떤 면에서. 관을 무서워해요. 관이 없으니까 관을 오히려 무서워합니다. 그 되게 그
규칙도 잘 지키고 그런 룰에 따르는 걸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그 무관이 공무원들이 많다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공무원 중에 무관사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무관사주들은 그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틀 안에 있는 걸 좋아해요. 거기 안에서만 행동하고 나머지는 내 맘대로 하면 되니까. 뭐 약간 샜는데요. 자, 그래서 바람둥이 여자들이 많다. 무관사주들. 자, 그리고 여기 제가 없으면은 그 바람 피는, 아니, 그러니까 그 여러 남자 중에 이렇게 딱히 뭐 별 볼 일 있는 남자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 그 얘기를 또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리게 되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